목소리가 작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순서는 토크쇼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토크를 통해서 쇼를 하는 거죠.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점을 토크에 찍을 것인가 쇼에 찍을 것인가 하다가 저희가 여기 저를 제외한 5분 다 만나서 같이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토크도 아니고 쇼도 아니다. 제3의 컨셉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이 스타트업 토크쇼의 이제 주제가 스텝 바이 스텝인데요. 왜 갑자기 옛날 흘러간 팝송 제목이냐 하시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스타트업이 막 태어나서 스타트업이 이제 엑시스를 할 때까지 단계를 대표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하다 보면 제가 되는 거죠. 제가 올해 40인데 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이 자리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컨셉으로 얘기를 할까 막 하다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서로 던진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왜 우리는 창업을 했을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딱 그 분위기였어요. 우리 미드를 보면 미국 드라마를 보면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약물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어디 출신 누군데 어떻게 약물을 접하게 됐고 딱 이 분위기. 왜 중독자들이 내가 왜 중독이 됐는가를 얘기하고 제가 중독 일기인데요. 이기신 분이 저한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저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컨셉으로 가자.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창업 중독자들의 고백 이런 컨셉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일 중독이 많이 되어 있는 올라우스를 창업했었고요. 지금은 인텔코리아에 있는 유중이라고 합니다. 각자 이런 중독자 모임을 보면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누구고요. 저는 뭘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단계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우리 갓 중독된 김규민 대표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클릭 한 번으로 장 보는 서비스 아까 발표했던 테이스트샵의 김규민 대표고요. 저희는 방금 태어난 스타트업이고 아직 투자받기도 전이고 또 법인 설립하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는 저 윗단계 선배님들이시고요. 다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손안의 TV 아까 전에 몽캐스트 발표했던 팀의 남혜진이라고 하고요. 아까 발표했던 남대건 대표와는 실제로 남매 사이입니다. 원래 몬캐스트 전에 다른 회사 이름이 있었잖아요. 저희 회사 이름이 용감한 남매였고요. 이름은 여기 우아한 형제들과 용감한 형제를 찾아내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이름을 바꿨고요. 몬캐스트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 다 와 있는데 새우똥이나 뭐 여자들의 동영상이나 뭐 동영상이 막 올라오는데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다 예약 포스팅 걸고 왔고요. 저희 투자 이제 초기 단계로서 좀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중독자 내외산 한효입니다. 음지에서 덕질하다가 어쩌다 창업까지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예전 엔터테인먼트하는 회사로 서비스는 20대 이상의 성인층을 타겟으로 둔 프리미엄 유료 만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스텝을 지나서 나중에 유 대표님처럼 된다 생각하니까 좀 난감한데 저는 난감하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세요? 지금? 네, 스테이지. 스테이지는 엔드 투자 마치고요. 프리 진행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램스 대표 박태훈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스는 정보 과잉의 문제를 개인화 추천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팀이고요. 지금은 개인화된 영화 추천 서비스 왓챠, 내 취향을 분석하는 영화 추천 서비스 왓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창업한 지 3년 정도 됐고, 저희 작년 5월에 이제 아주 훌륭한 VC인 K2 벤처스에서 8억을 투자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음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약 중독자 5기 정도 되고요. 네,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 김봉진입니다. 저희 회사 서비스는 여러분들 스타트업 하시면 야근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야식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스테이지는 시리즈 A, B 받고 구성원들은 한 90명 정도 되고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중동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김봉진 대표님이 중동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해방된 예, 중독자를 떠난 그런 상태네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저희 김규민 대표님은 막 창업 무료, 그다음에 남혜진 대표님은 시드 펀딩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한인성 대표님은 프리-A를 이제 막 받으려고 연락하시고, 박태훈 대표님은 시리즈 A 잘 받으셨고 이제 B 받으려고 연락하시고, 김봉민 대표님은 A, B 다 받으시고 언제 엑시트하셔도 이상하지 않고, 저는 이상하게 엑시트를 했고, 뭐 이런 구성이 되겠네요. 일단 궁금한 게 인문이 궁금합니다. 중독이 어떻게 되나? 난 어떻게 이 창업이라는 약물에 손을 대게 됐나? 근데 제가 참 비유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약물 중독자 컨셉으로 가자 했더니 얼굴 표정들이 다 약물 중독자. 네, 원래 이런 분들 아니거든요. 이분들 사실 굉장히 다 유명한 분들이고 잘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나라 굴지의 투자자들이 투자한 분들인데 어떻게 손을 대게 되셨나요? 어떻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저부터 이야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장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랑 같은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나 저보다 더 먼저 팀 구성을 먼저 또 하려고 하시는 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부터 창업을 생각한 건 아니었고 이제 광고 회사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이 열정으로는 또 다른 거를 창조하는 게 내 인생에 맞는 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가지고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친했던 친구하고 함께 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지금 뭐 법인 투자도 직전이고 그다음에 아직 서비스도 나온 게 아니라서 저희 팀원은 다 구성이 됐는데 아직은 되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입장이라서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동생의 꼬임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회사에서 한 4년 동안 다니면서 사실 저는 마약에 제가 손을 댈 줄 몰랐어요. 형제를 조심해야 된다, 형제. 그랬는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 나는 정말 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저의 본능을 알았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창업은 아니었어요. 여기 신림동에 좀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신림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 2년 동안 했었거든요. 사실 2년 하면 붙을 줄 알았는데 무슨 공부하셨어요? 무슨 공부? 거창한 건 아니고 감정평가사라고 좀 이렇게 큰 손이 되고 싶어서 했었는데 그 한 과목 까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평점은 높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진 날 여행을 떠났어요, 전주로. 근데 그날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누나 같이 동업하지 않을래? 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부터 한 2주 정도 고민하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면 화날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2005년인가 지하철 타고 있었는데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이다 뭐 이런 스티커가 붙어있는 거예요. 2005년에. 2005년에. 네.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인상 깊은 말투였는데 지금 뭐 벤처스퀘어나 여러 가지 벤처 사설 보면은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진짜 나쁘다. 막 그런 말 계속 적혀있는데 저는 볼 때마다 굉장히 죄송하고요. 볼 때마다 그냥 농담이고 근데 그런 거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만화 서비스니까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예를 들어서 슬램덩크나 미생 같은 약간 20대 이상이 보는 만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웹툰이 지금 약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500개 가까이 연재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만화가 한 4개,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근데 구조를 알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가는 극화풍의 뭐 베가본드, 슬램덩크 같은 만화보다 일상툰, 개그툰 같은 만화밖에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포털 여러 연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보고 싶은 만화를 많이 보고 싶다. 두 번째는 지금 만화가 한국에서 무료한 인식입니다. 한국에서 만화는 무료예요. 돈 내고 보고 하면은 보지 않습니다.
만화가들도 포기 단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은 좋은 만화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나 커피처럼 당연히 돈을 내고 사는 것을 하고 싶었는데 웹은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바일이 오면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박 대표님. 네, 저는 헬스트 공상학부인데요. 2003년부터 네, 제가 기본적으로 IT 덕후였죠. 맨날 네이버 뉴스에 가면 항상 IT 과학 그걸 왜 묶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막 1시간 이상 탐독하고 막 미국의 어떤 서비스가 나왔고 구글도 맨날 여러 열심히 쳐다보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런 덕후였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포털들이 뭐 네이버, 다음, 엠파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들어왔는데 이거 클릭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매번 해야 되지? 이런 류의 불만이 있었는데 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친구들 그게 왜 불편하냐? 그게 너무 당연하지 해서 저 약간의 빡침이 있었고 그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동아리 선배 중에 이제 헬스 전산과에서 되게 에이스로 되게 잘하시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 선배처럼 되게 훌륭한 개발자가 돼서 이제 나도 나중에 실력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배는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제 연세대 치리학과를 가셨어요. 훌륭하신 선배님이네요. 그 선배 그때 당시에 다시 생각해 보면 2003년 4년 이럴 때 막 구글 코리아 오피스가 생긴다 안 생긴다 뭐 이러고 있었고 이제 호텔도 절대 강제 없이 뭐 네이버 다음 엠파스가 경쟁하고 있었고 이런 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만약 그 형처럼 정말 똑똑한 개발자였다면은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 뭐 답은 이제 석사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박사를 받고 이제 교수가 되거나 약간 이런 루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똑똑한 개발자가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이 되게 강했었고 그때 당시에 딱 생각해보면 뭐 19살, 20살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도 모르고 뭐 경영도 모르고 기술도 모르고 제가 잘한 것도 없어 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되게 경영 공부도 하고 기술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고 이제 결정적으로 군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군필을 들고 나서 창업을 하자라고 이제 결심을 했고 2009년에 독특이 끝나고 2010년에 후배를 열심히 꼬셔서 수십 번 까이고 CTO를 잘 꼬셔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봉준 대표님. 네, 저는 여기 앞에 분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장의 문제점이나 뭐 비전 같은 거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제가 창업을 할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한번 창업을 했다 실패한 적도 있거든요. 저는 되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 때 사람들이 보면 구두를 되게 잘 만드는 사람들은 구두로 브랜드 만들고 가방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가방으로 브랜드 만드는데 웹디자이너로 10년 넘게 일했는데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브랜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가 다 디지털 온라인에 있으니까. 그런데 네이버를 보면서 네이버가 브랜드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브랜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토이 프로젝트처럼 배달민족을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회사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주말에 이렇게 짬짬이 만들었던 건데 그게 이제 사업화가 됐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왜 한번 사업하고 실패하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까 했더니 최근에 이제 정신과 검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뭘 갖고 싶군요. 그 사람의 원래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내 마음 보고서 같은 거 해봤는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 위험성을 굉장히 추구하고 그다음에 자기 초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그 정신과에서 얘기하는데 메시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반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 사장이 좀 힘들어지고 차라리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여러 사람한테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 들었고 그래서 약간 원래부터 그런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지금 이제 알고 있어요. 예, 갑자기 신앙심을 느낍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작한 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가 시적인 존재까지 올라왔잖아요. 창업해서 오래 지나면 자기 생각도 바뀌고 자기 세뇌도 하게 되고 확신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2000년도에 지금 보현젤스의 강석훈 파트너랑 같이 창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 생각은 딱 두 개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학교 다니기 싫다. 그다음에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사업하면 되게 멋있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리버리 시작했고 많은 민폐를 끼치고 저랑 같이 하던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지만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는 회사는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시작을 아무리 어리버리한 계기로 시작을 했더라도 내가 사업판에 들어와서 이 스타트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결론을 못 내고 나가면 너무 창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여기서 쪽팔리면 안 되겠다. 쪽팔리지 말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끌고 온 거는 안 쪽팔리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계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상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여튼 경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중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들이 다 다를 겁니다. 다른 이런 토크쇼에서는 뭔가 굉장히 잘난 분들이나 뭐 한번 엑시트 하신 분들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엑시트 한 분들 뭐 많아봤자 10분도 안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맞춤식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중에 여러분들 상태랑 비슷한 분들이 한 분은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들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으로서 전 이게 고민인데 혹시 좋은 생각 있으신가요? 막 난상으로다가 막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규민 대표님부터 뭐가 고민이세요? 아까 쿠팡 대표님께서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저희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문화적으로도 가장 저희가 구축이 아직 안 돼 있고 또 팀원들끼리도 결속력 같은 것도 좀 떨어질 수도 있게끔 생각이 돼서 저의 고민이 이제 팀원들하고 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게 가장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서비스도 출범하기가 전이기 때문에 법인 회사 설립도 전이고 그래서 같은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고민이 되죠. 네. 남 대표님은 동생분하고 같은 생각 하세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큰 방향에서는 많이 하는데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남매라서 또 좀 가감없이 서로 말을 하다 보니까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사실 가장 큰 고민은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우리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사실 현실적인 고민을 얘기를 하자면 얼마 전까지 가장 큰 고민은 회사 이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용감한 남매였는데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되나 아니면 새우똥으로 바꿔야 되나 하는데 새우똥은 너무 회사 이름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명이랑 회사명이 같을 때 장점도 있어서 몬캐스트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 고민이 그러면 대표를 누가 맡을 것인가 그리고 지분율은 또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저희 가장 큰 고민은 개발자예요. 둘 다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정말 마지막인데요. 이제 페이스북 내에 있다 보니까 개발자가 없이 시작을 했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개발자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현재 고민은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김규민 대표님 고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랑 같이 사업한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가요? 네. 예. 남은진 대표님 고민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나이를 먹으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는 회사 이름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대표를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개발자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지분? 지분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너무 많네요. 예. 이거에 대해서 혹시 여기 계신 세 분 조언 주실 거 없으신가요? 김봉진 대표님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원래 회사 이름은 좀 서비스명하고 같은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무한연계들, 배달의민족 2개를 회사명하고 서비스명을 했더니 둘 다 브랜딩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맞추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지분은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친구들하고 같이 창업하거나 뭐 아주 친한 사람하고 창업하거나 형제들끼리 창업하게 되면 이렇게 엠빵하잖아요. n분의 1로 딱 나눠가지고 똑같이 책임지자는데 사실은 그 구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 한 명이 책임을 져야 되고 마지막에 엑시 플랜까지 짜본다면은 어딘가에 인수되거나 아니면 시리즈 한 C까지 가서 3차례 정도 가서 투자까지 유치해서 어디 뭐 IPO 상장한다거나 이런 그림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1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룰이 있어요. 약간의 룰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3번 정도 주식을 이제 투자를 받았을 때 한 절반 정도가 해석된다고 보면은 역으로 2배 정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저 뒤에 제 책이 그 얘기는 직접 얘기하면 쪽팔리고 한성 대표가 이러다 제가 나온 뒤에 가면 한번 더 해주세요. 청년 창업 8가지 식으로 얘기하다가 김봉진 대표님께서 쓴 책이 있는데요. 정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어색하다. 꼭 사드시고 20% DC하고 있습니다. 네, 20% DC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처음 만났을 때 한희성 대표님이 그 책을 들고 와가지고 사인을 받으셨어요. 네, 서로 팬인 그런 사이. 사회생활을 했죠. 네, 그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한희성 대표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셨어요? 사람 원래 지나간 건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운이 좋게 혼자 한 1년 반 고생했던 때가 있었고요. 올 4월에 저희 권정혁 CTO님이 합류하면서 2단계 문제가 굉장히 빨리 잘 정리된 편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딱히 조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좀 뭐 운 좋다고 자랑하는 건가요? 이걸 애써 포장하자면 좋은 코파운더를 찾아라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좋은 창업 미워하기 참 힘듭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권정혁 CTO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냥 합류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희성 대표님 스스로 생각하시는 한희성 대표님의 매력이 뭘까요? 핸섬한 얼굴? 죄송합니다. 그때 권정혁 CTO님이 만약 합류하셨으면은 어렸을 때 만화가게 아들이셨다는 게 가장,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는 게 좀 공감대가 됐다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좀 준비가 된 상태였어요. 만화가와의 계약이 이 중점인데 제가 이미 그때 40-50년 정도 계약을 끝낸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오면 할게가 아니라 난 했다. 당신만 들어오면 우리 같이 멋있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떤 뭐 그렇습니다. 박태훈 대표님 어떠세요?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서비스명이랑 회사명이 다른 거에 대해서 다른 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팀이 이제 딱 만들 때 그냥 그 팀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이름을 그냥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팀의 아이덴티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이제 마차가 첫 번째 아이템이 아니고 쿠폰 이슈다라는 그런 그 앞에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 아이템을 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회사명이 같을 때 이제 그 타격이 훨씬 클 것 같고 그 전에 뭐 브랜딩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은 다음에 이거다, 이게 우리의 미래다라는 프로덕트 찾으면 그걸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전 뭐 피벗을 한 번 정도 한 그런 회사가 이제 더 크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그런 뭐 통계도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출처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면 있고 이제 같은 이름을 가졌을 때 브랜딩하기 좋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겟 소비자는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정보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고 추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영화 관련한 그런 타겟인데 저희 회사 브랜딩도 따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뭐 머신러닝 전공자라든지 되게 뛰어난 개발자들을 이제 뽑아야 되는 건데 그걸 브랜딩을 같이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제 회사 브랜딩과 서비스 브랜딩을 따로 하는 게 지금까지는 되게 저희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지금 단계를 이제 성공적으로 잘 넘어서서 더 잘 됐을 경우에 이제 회사 이름 마차라고 이제 바꿔도 되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이제 프로덕트 마케팅 찰 때까지는 분리하는 것도 나쁜 옵션은 아닌 것 같다 정도의 의견입니다. 근데 두 분 좀 시원한 답이 되셨습니까? 전혀 시원하지 않은 얼굴 표정이에요. 지분 부분은 상당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그 쏙쏙 들어오는 거 해결하려면 말이죠.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 김규인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이 사람들 생각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할지 내 생각하고 같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이해하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나름 프로페셔널로서 이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서로의 전문성을 갖고 모였으면 그걸 믿어야지 혹시 이 사람이 나 개인이나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면 오히려 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히 가셔도 훌륭한 팀이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한마디로 도와주면 아주 초기에는 사람을 뽑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필요하니까 일단 개발자 중에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 이 사람과 나와의 그 서로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되냐, 이 사람이 뭐 파운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냐가 되게 생각보다 훨씬 큰 팩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좌충우돌하고 되게 힘들 때도 많고 막 그랬을 때 뭐 그때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 차이가 최초의 그 관계나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력이나 그리고 스펙이나 이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뭐 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잘 되고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뭐 중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충분히 많이 얘기를 하시면은 아주 최초 팀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직 법인 설립 초기, 법인 설립 전이니까 저희가 더 그런 것 같은데 아직 뭐 저희가 이런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것도 아니고 아니면 큰 역경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꼭 같이 고민해본 것도 아니고 아직은 지금 이제 저희 서비스를 어떻게 개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갈등 상황을 크게 부딪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팀원 만났고 그럼 좋은 기회 돼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박태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잘 된 상황 말고 안 되는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서로 할 것인지 얘기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하이성 대표님도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할 거냐 얘기. 어렴풋하게 얘기 했는데 어떤 반응 들으셨어요? CTO님하고 좀 그런 해가지고 두 분이 그냥 뭐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은 딱 숫자라든지 어쨌든 그 기준을 정해서 여기서 안 되면은 이제 거기 망했다고 판단되는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행동하려고 하고요. 그냥 그거 없으면 계속 끌려다닐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안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접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뭐 숫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해요. 대표님 다른 고민 없으세요? 저희는 지금 1, 2단계 고민 다 끝났으니까 역시 성장 매출 쪽에 있는 걸 하고 있고요. 뭐 쉽게 말해서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만화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게 해줄까? 딱 2단계입니다. 돈 많이 버시는 김봉준 대표님이 답을 하셔요. 많이 못 벌고요. 욕심도 많으셔. 네, 근데 아직 그 단계에서는 네. 돈을 버는 것보다는 좋은 서비스 콘텐츠를 계속 확보해서 좋은 유저들에게 계속 해줄 수 있는 것 정도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BP를 넘으셨나요? 예. BP를 넘겼으면 어느 정도 그 정도에서만 유지하시면서 계속 그 수익이 나거나 이런 것들 재투자하시면서 서비스를 지금 웹툰이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경쟁사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면 계속 재투자해서 좋은 컨텐츠를 확보하는 데 더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BP를 넘기셨는데 매출을 걱정하신다니 그러면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박태원 대표님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매출 얼마인가요 올해? 빵원입니다. 네. 사실은 그 우리 프로그램스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그 기술력을 이제 유저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매출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 올라왔을 때도 그랬고. 반대로 이 경우에는 매출을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렇습니다. 네. 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뭐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는 제가 뭐 배달의 민족이나 다른 뭐 콘텐츠나 이제 커머스 기업 같이 규모가 작아도 그 규모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다가 커지면 점점 커지는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약간 매출이 나는 게 0, 1 디지털로 이제 어느 정도 매스가 돼야 나기 시작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게다가 또 한국 시장이 또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 안에서 어떻게 대중화를 시킬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영화 추천을 잘해주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영화를 뭐 볼지 고르고 싶을 때 와서 고르는 걸 정말 잘해주자 하다 보니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호응을 이제 얻고 있는데 정말 뭐 예를 들면 제 숙모, 엄마 이런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서비스지 않냐.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좀 대중화된 느낌을 좀 더 추구를 해야 된다.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개인화, 이 추천의 관점을 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큰 방향성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외 진출을 어느 국가에 어떤 전략으로 어떤 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해외 시장, 큰 시장 위주로 노릴 거고 하다 보니까 한국처럼 대중화되지 않고 어떤 특정 니즈를 굉장히 뾰족하게 잘 풀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오히려 지금 모델을 좀 더 이제 날카롭게 디벨롭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26명 정도 됩니다. 이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 3년 전에 시작할 때 뭐 3년, 2년 전에 이제 한 대여섯 명까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친하고 굉장히 믿고 있던 뭐 친구, 선배, 후배 뭐 이런 사람들 모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 회사의 가치나 문화 같은 게 너무 전파가 잘 됐고 그래서 그 뭐 한 1년 전만 해도 한 11명 뭐 이럴 때 이제 한 명씩 들어갔을 때 그런 게 굉장히 잘 전달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한 달에 뭐 3명씩 들어올 때도 있고 한데 그거를 저희가 다 달라붙어서 너무 바쁜데 우리 회사가 이런 걸 추구하고 이런 걸 다 전달하기가 되게 이제 구두나 이제 분위기로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 팀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뭐 우리가 어떤 팀이 되고 싶고 우리의 비전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명문화를 하면서 약간 좀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걸 되게 잘 또 전달을 하는 게 저희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단어로 대중화, 해외 진출, 그 다음에 시스템, 화 등등. 이렇게 정리를 대강 해보면 제가 보기에 세 개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몬캐스트는 그 페이스북에서 그래도 트래픽을 제일 많이 이끌어내셨는데 비록 스테이지상은 이제 전에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대중적인 서비스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이디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 그 새우동 하고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너네 페이스북에 광고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써서 그 콘텐츠를 많이 노출을 확대시킨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사실 페이스북에서 돈 주고 광고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콘텐츠였거든요. 처음에 이제 새우똥이 생겼던 때가 작년 11월인데요. 그때가 그 귀요미송 열풍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동영상이라는 게 전혀 좀 없었던 시기에 동영상이 도는 거를 이제 저희가 발견을 했고 이제 좀 동영상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했던 때에 저희가 재밌는 거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팬이 순식간에 많이 늘어나고 그 추세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이렇게 초기 투자 받은 기업으로서 좀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